여러분,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건 어디까지일까? 또는 내 나이에 아직 가능한 게 뭘까? 특히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이죠. 오늘은 조금 대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성숙한 부부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여성은 하루에 몇 번이나 친밀한 시간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성급히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감정적 연결과 신체적 한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친밀함, 배려, 그리고 이 시기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안히 좀 자리를 잡으세요. 과학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친밀함의 의미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성숙한 여성이 하루에 친밀한 시간을 몇 번 가질 수 있는지는 정해진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50살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빈도가 아니라 몸과 에너지,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이 편안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한 번만으로도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경험이 얼마나 안전하고 연결감이 있으며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지예요.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나이가 여성의 신체적 회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폐경 후에는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로 인해 질 윤활이 줄어들고 조직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성관계 중 불편함이나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죠. 2018년 대만 산부인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68%가 성관계 중 건조함이나 통증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적절한 준비나 소통이 없을 때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양보다 질이 더 건강한 목표가 됩니다. 대만 남부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통해 부드럽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32살의 여성, 여기서는 이지영 씨라고 부를게요. 이지영 씨는 공장에서 긴 시간 일하며 혼자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홀로 생계와 감정적 공허함을 짊어지고 있었죠. 옆집에는 훨씬 젊은 동료가 살고 있었고 계단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나 야간 근무 중 가벼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 남편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전화 다툼을 한 이지영 씨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옆집 동료가 소란을 듣고 문을 두드리며 괜찮은지 물었고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경계가 흐려지며 그날 밤 충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건 열정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젊은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지영 씨는 즉시 응급 서비스를 불렀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망은 기존의 심혈관 문제와 반복된 신체적 과로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시관은 높은 혈압과 진단되지 않은 부정맥을 지적했죠. 이 비극은 의학적 인식과 신체적 한계를 무시하고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친밀함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에너지 수준, 심장 기능, 감정 조절이 더 민감해집니다. 2020년 성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60세 이상 대만 성인 412명을 조사한 결과 적당하고 합의된 주간 친밀함은 기분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휴식이나 건강검진 없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는 종종 젊음이나 체력을 과장하지만 성숙한 친밀함은 숫자의 경쟁이 아닙니다. 편안함, 배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대화예요.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친밀함은 사회적 압력이나 비현실적인 비교가 아니라 몸의 신호에 따라 이끌려야 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나 파트너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을 관리 중이라면 성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신체 활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발기부전, 질 건조증 같은 문제는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익모초나 인삼 같은 허브는 대만차에서 인기 있지만 의료 대체제가 아닙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먼저 의사와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50살 이후에 친밀함은 금지된 것이 아니지만 정직과 배려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로 몸의 한계를 무시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셋째, 진정한 연결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정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나이 든 여성의 흥분과 그 이후 호르몬 변화,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친밀함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과학에 기반한 더 많은 주제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서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하루에 몇 번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여성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편안하다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며칠에 한 번이 적당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자주 또는 덜 자주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질과 회복,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둘 다 좋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이 중요해요. 이제 숫자에서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숙한 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성관계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일까? 밤일까? 입니다. 최근 한 여성 정수연 씨가 구독자로부터 비공개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혼한 지 5, 6년 됐어요. 우리 관계는 튼튼하지만 성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아요. 남편은 흥분과 다양성을 좋아하고 저는 아침의 친밀함을 선호해요. 하지만 밤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너무 자주 거절하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돼요.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이건 중요하면서도 놀랍게도 흔한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은 특히 남성에게 아침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고 잠을 통해 에너지가 회복되며 기분도 더 긍정적일 때죠. 2016년 크로노바이올로지 인터내셔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적 흥분은 자연스럽게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이 시간대의 친밀함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몸이 깨어나 있고 코르티솔 수치가 균형을 이루며 하루의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전이라 정신적 부담도 적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도 아침은 장점이 많아요. 휴식 후 몸이 더 이완되고 일상의 소음에 덜 방해받죠. 미국 성학자 제시카 박사에 따르면 아침은 많은 남성이 가장 자신감과 애정을 느끼는 시간이라 더 나은 감정적 환경을 만듭니다. 물론 개인마다 선호는 다르지만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긴 하루 끝의 피로로 반응이 둔해질 수 있는 늦은 밤보다 아침 친밀함이 더 쉽게 이루어지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는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감정적 준비, 사생활, 호르몬 변화, 신체적 에너지가 모두 적절한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부분은 집이 조용한 오후를 선호하고 어떤 이들은 취침 시간의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중요한 건 둘에게 좋은 리듬을 찾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오슝에 사는 황민수 선생님은 은퇴한 교사로 60살이 넘으셨죠. 그는 친밀함은 항상 늦은 밤,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심장 건강 문제로 겁을 먹은 후 부인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아침에 함께 천천히 산책을 안 해 손을 잡고 아침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정이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은 치유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의와 편안함 덕분이었죠. 그들의 친밀함은 빈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변화를 찾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파트너가 고혈압, 당뇨, 심장 박동약을 복용 중이라면 성관계가 안전한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타이밍, 강도, 지속 시간은 모두 몸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인삼이나 익모초 같은 허브는 대만 전통체 흔하지만 처방약 대체제가 아닙니다. 기존 치료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은 교육용일 뿐 전문 의료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친밀함의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나이 든 부부들에게 아침은 가장 자연스럽고 유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루틴이 아니라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의 친밀함이 덜 부담스럽고 더 연결감이 있으며 몸의 에너지에 더 쉬운 시간이라고 느껴요. 간단히 말해 아침 친밀함은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충분한 밤의 휴식 후 몸은 재충전되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남녀 모두의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건강한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분과 신체적 준비 상태를 높여줍니다. 2018년 대만 의학 저널에 따르면 55살 이상 커플 137명이 아침 친밀함이 늦은 밤보다 더 큰 만족감과 더 적은 신체적 불편을 보고했으며 이는 아침의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염증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친밀함의 중요한 기능은 몸의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이는 심장 건강과 이동성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신체 움직임을 활성화하죠.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혈류와 질 탄력의 자연스러운 활동이 도움이 되며 부드럽고 충분히 윤활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있습니다. 친밀함은 엔도르핀과 산소 순환을 촉진해 피부톤과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국제 피부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애정은 혈류와 호르몬 균형 증가로 피부 수분과 탄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미용 치료는 아니지만 감정적, 신체적으로 영향이 공급될 때 몸이 반응하는 모습이죠. 행동적 측면도 있어요. 아침에 리듬을 맞춘 부부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잘 쉬며 하루를 더 연결감 있게 시작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다툼을 줄이고 팀워크를 키웁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아침에 함께 누워 애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친밀함이 커집니다. 면역 체계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어요. 부드러운 아침 친밀함은 타에게 보호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A 수치를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아침 친밀함은 전립선 기능을 균형 있게 하고 피로로 인한 수행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관절염, 고혈압,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약물 등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루틴, 특히 성관계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용이며 심혈관 건강, 호르몬 치료, 성병 관련 문제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허브 지원을 고려한다면 주의하세요. 인삼이나 익모초는 에너지와 성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처방약 대체제가 아니며 혈압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화렌의 유혜진 여사님, 67살의 재혼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친밀함이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새 파트너와 바닷가 아침 산책을 시작하며 조용한 애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드러운 키스가 웃음으로 그리고 더 깊은 순간으로 이어졌죠. 계획이 아니라 아침의 가까움과 압박 없는 시간에서 그들의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째, 아침 친밀함은 신체 회복, 감정적 따뜻함, 더 나은 일상 습관을 지원합니다. 둘째, 순환, 기분, 면역 건강을 개선할 수 있지만 몸이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완벽한 공식은 없어요. 안전하고 즐거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이 들기, 친밀함, 부드러운 건강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사려 깊은 대화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여성이 한 달 중 특정 시기에 욕망을 더 느끼거나 친밀함을 즐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여성에게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기분, 사생활, 호르몬,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단계에 있는 여성 30명 이상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하루가 순조롭게 지나고 연결감이 있을 때, 특히 취침 직전에 감정적으로 더 열려있고 신체적으로 반응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생리 직전, 특히 하루 이틀 전에 자연스러운 욕망의 증가를 느낍니다. 이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미묘한 상승으로 민감도와 감정적 친밀함의 필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많은 부부가 이 시기를 부드럽게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월경 주기의 후기 황체기, 즉 생리 직전 하루 이틀은 정서적 신체적 흥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2015년 대만 여성 건강 저널에 따르면 35세에서 52세 여성의 57%가 생리 직전의 성적 욕망의 증가를 보고했으며 이는 기분 변화와 옥시토신 민감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호르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숙한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부드럽고 의미 있는 접촉, 강한 신뢰가 있을 때 더 연결감을 느낍니다. 이는 폐경 후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주기가 끝났더라도 감정적 리듬은 여전히 배려와 존재감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타이밍은 생물학보다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순간, 취침 전, 함께 웃은 후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에 더 좌우됩니다. 종종 놓치는 관점은 파트너의 입장입니다. 여성의 욕망 패턴 변화를 이해하면 남성의 불안을 줄이고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특정 시기에 여성이 거리를 두는 것은 불편함, 피로, 호르몬 저하 때문일 수 있으며 애정 부족이 아닙니다. 이를 정상화하면 관계에 더 많은 연민이 생깁니다. 신주에 사는 은퇴한 약사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과 원하는 시간이 달라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생리 전 기분이 오르는 걸 이해하고 나서 자책을 멈췄죠. 이제는 그때를 중심으로 계획해요. 이 이야기는 몸의 인식과 열린 소통이 스트레스 없이 친밀함을 깊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여성은 뚜렷한 패턴을 느끼지 못하고 생리 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듬을 듣고 남들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에게는 신체적 주기보다 감정적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부드러운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월간 및 감정적 리듬을 관찰해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둘째, 준비가 되었거나 안 되었을 때 파트너와 솔직히 소통하세요. 셋째, 유연함을 받아들이세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서로가 존중받고 이해받는 순간에 생깁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성관계의 적절한 횟수는 있을까요? 짧게 답하자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느낌, 감정적 연결, 그리고 삶에 얼마나 잘 맞는지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얼마나 자주냐보다 얼마나 충실하고 편안하며 존중받는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기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은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신체적, 감정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활발하고 이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친밀함은 정체성과 연결을 탐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향일 뿐 규칙은 아니에요. 30대에서 40대는 욕망이 더 감정적으로 기반을 둡니다. 이 시기에 일부 여성은 20대보다 더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육아와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부담 없이 가까움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기 남성도 체력이나 회복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40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드는 몸의 자연스러운 속도와 잘 맞죠. 하지만 친밀함은 접촉, 존재감, 애정, 키스, 포옹, 조용히 함께 누워있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는 성관계만큼이나 감정적 유대를 강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많은 성적 활동, 특히 압박, 죄책감, 감정적 필요에 의해 강요된 경우는 피로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식이나 윤활 없이 과도한 활동은 자극, 질 민감도 저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9년 노인 여성 건강 저널에 따르면 50살 이상 여성 중 적절한 수분이나 준비 없이 빈번한 성관계를 한 경우 불편함, 골반 긴장, 요로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과도한 활동은 일시적인 허리 통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코어 근력이 약하거나 관절이 뻣뻣할 경우 더 심합니다. 폐경 후 질 조직은 더 민감해지므로 과도한 마찰은 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 윤활, 소통으로 장기적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친밀함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끼고 다른 쪽이 가까움을 원하면 둘 다 물러나거나 원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도는 공유된 리듬이어야지 요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오슝의 신영호 부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신영호 부인은 남편의 에너지와 애정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추측 대신 대화를 나눴고 서두르지 않고 대화와 손잡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의미 있는 순간이 3번의 급한 순간보다 더 충실했죠.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습니다. 성관계 루틴을 바꾸기 전, 특히 심혈관 질환, 호르몬 치료, 골반 불편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은 교육용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사랑, 건강,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잘 나이 드는 사려 깊은 대화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이 대화의 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조용히 돌아봅시다. 친밀함은 나이에 상관없이 숫자나 압박이 아니라 타이밍, 이해, 감정적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시간대와 계절은 그 가까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11월은 많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에너지와 감정적 존재감, 그리고 원한다면 생식력을 높이는 좋은 달입니다. 둘째,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 중반은 민감도와 흥분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셋째, 아침, 특히 오전 9시경은 부드럽게 연결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몸은 휴식을 취했고 마음은 맑으며 긴 하루 끝에 감정적 무게가 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생물학이 아니라 상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기분이 아니라면 쉴 수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예라고 말할 때 가끔 한 번이라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사려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보이고 이해받고 덜 외롭게 느껴지게 했다면 정말 기쁩니다. 몸을 아끼고 파트너와 부드럽게 대화하며 작은 방식으로도 기쁨을 찾아가세요. 이 에피소드가 의미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지원이 대만 전역의 멋진 분들에게 현명하고 부드러운 과학 기반 콘텐츠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호기심을 잃지 말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세요.